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1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무술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질문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냐면 대운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대운수. 자, 오늘 같은 경우 신축년 무술월 을묘일에 대한 그러한 명식이 되겠고, 일간을목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 대운은 이러한 방식으로, 즉 정유, 병신, 을미, 가보, 계사, 임진, 신묘, 경인, 신축, 기축 이렇게 흘러가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무술에서 이제 출발해서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묘 이렇게 여자는 순행하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대운이 이렇게 역행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9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한자로 써놨죠. 근데 사주 명리학에서는 아랍의 숫자보다는 이렇게 한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볼 때 좀 더 편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9 대운이고요. 19, 29에서 매 9, 9살에 이렇게 대운이 바뀌게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1대운이 되겠죠. 1대운이면서 이제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운이 바뀌게 되는데,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대운수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 이걸 갖다가 음력이 아니라 만 나이제, 만으로 된 나이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나이로 계산을 하는지를 물어보는데, 대운을 계산할 때 있잖아요. 동양사상에서는 대운을 계산을 할 때 항상 만 나이로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 나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일반 나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한 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태어날 때 한 살이 아니라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태어난 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동양 사상에서는 모체에 사람이 있었던 때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양력 나이로 보면은 12월 양력으로 22일 생이죠. 22일 이렇게 아는 분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12월 22일 날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31일까지 있으니까 대략 한 9일 정도 있다가 저는 바로 2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대운수는 5대운이거든요. 5대운. 그래서 이 대운수를 계산할 때 꼭 5살 때 된다라기보다는 5살 전에 될 수도 있고 5살이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을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일반 우리가 나이, 이런 그냥 일반적인 나이 계산,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산하는 나이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대운수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나이인데, 우리 나이를 갖다가 만 나이로 계산을 해가지고 9대운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 나이로 계산을 하게 되면 9살이 아니라 한 10살 내지는 11살 때 대운이 바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좀 혼동을 느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대운수도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대운수가 바뀌는, 그렇죠? 대운이 교체하는 시기는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하는 시기는 계산하게 되면 이건 나오는 것이, 이것이 만 나이다, 일반 나이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니고요. 일단 동양 사상은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지 않고 일반적인 나이를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운 교체 시기는 그냥 딱 사람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계산을 해서 사람마다 대운이 바뀌는 시절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일목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운이라고 하는 것, 한국 나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에서만큼은 뭐다 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계산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일간은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간목 다음으로 천간 두 번째 천간이 되겠죠. 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 또한 간목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두고 봤을 때 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저께 봤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나무 목이라고 하더라도 을목은 양목이 아니라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이렇게 볼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의 성질,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관계, 공생하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한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 한민족은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어떤 이념적인 것으로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과 남한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비되어 있죠. 물론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을 공격했고 또 남한도 또 북한을 공격했지만은 이건 어떤 이념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원래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같아서는 이제 남북한이 서로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교류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나중에 궁극에 가서는 다시 원래 한민족이었던 것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한도 북한을 공격해서는 안 되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양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도 음목이 있고 양목이 있어서 양목은 음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음목이 양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산에 가게 되면,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등산. 산에 가게 되면 큰 나무도 있지만은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작은 나무, 그리고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작은 야생화 같은 경우도 가끔가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갔을 때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간목, 즉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간목, 큰 나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나무지만 작은 나무라든가 작은 나무 내지는 작은 화초와 같은 작은 나무 작은 화초, 야생화 같은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간목 같은 경우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하고 좀 곧고 하늘을 향해서 곧게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드리 큰 나무, 이렇게 봐서 한마디로 대립목이다. 큰 숲을 이룰 때 큰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상반된 개념으로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립목이라고 보다는 화초라든가 아니면 화목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나무, 꽃을 피우는 풀 같은 개념, 난초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을목은 간목처럼 단단하고 거칠고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아니라 부드럽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뜻은 잘 휘어지고 낭창낭창 바람 불면 그 바람에 잘 이렇게 대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솝우화에서는 갈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솝우화에서 간목은 뭐라죠? 참나무 할 때죠. 참나무를 간목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용도 차원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쓴다. 즉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목은 동량지목이라고 하죠. 동량지목으로 해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큰 집을 지을 때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를 쓰거나 아니면 큰 배를 짓거나 아니면 가구 같은 거를 이렇게 지을 수도 있죠. 제목 자체가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간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목으로서 용할 수 있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쓰기보다는 꽃을 피우는 용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꽃을 피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관살은 경신금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 만약에 을목이 경신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내지는 신금으로서 을목을 동량 제목으로 쓰여서 베어내기 위해서 쓴다라기보다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을 물을 필요로 할 때 술을 생해주는 용도로 관살을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는 관살을 쓰지 않는다. 더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온기라고 하는 것과 적당하게 물기가 있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게
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을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을목만 공부하기보다는 어차피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간목과 을목을 같이 비유하면서 간목의 특징, 을목의 특징을 같이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은 공부할 때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을목이 되겠죠. 술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 되죠.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이 토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절에 왕하냐면 토는 4, 5월 내지는 진술축 미월이죠. 축미월에 토라고 하는 것은 왕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알아둬야 할 것은 4,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토라기보다는 토 입장에서 이제 화가 왕하니까 왕한 화가 토를 생해 주니까 토가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4, 5월의 토는 어떤 토? 뜨거운 열기에서 생을 받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 토가 어떤 토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4, 5월의 토는 어떤 토? 건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4, 5월의 토는 여름에 왕화,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여름의 토이기 때문에 조금은 건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 무토기토 내지는 진술충미 토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그냥 요 진술충미토로만 봤을 때는 진토하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술토라고 하는 것과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토와 축토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술토와 미토는 건토가 된다. 그리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3월 정도의 토죠. 3월, 양력으로 한 3월 정도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지금 대략 10월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월은 대략 양력으로 1월 정도의 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은 한 7월 정도의 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월은 따뜻한 봄의 토가 되는 것이고요. 술월의 토는 가을에 삭막한 차가운 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는 겨울의 동토가 되는 것이고, 미월은 뜨거운 열토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술충미 토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술월의 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을의 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입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되면 가을에서 바로 겨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진술충미월이 모두 환절기가 된다. 계절이 바뀌는 시점의 토가 되는데, 특히나 술월의 토는 입동을 지나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술토는 어떤 토? 물론 축토는 겨울의 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토이지만, 술토는 동토, 얼음이 얼 정도, 땅이 얼 정도의 토는 아니지만은 삭막하고 건조하고 차가운 토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니지만 물기가 없고 건조한 그런 토이면서 뭐예요? 차가운 토이기 때문에 이런 토에 뿌리를 내리려고 을목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 저러한 삭막하고 건조하고 차가운 땅에다 메마르고 다져진 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토에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갔는데 햇볕도 잘 안 쬐고 차가운데 풀 한 포기가 있긴 있는데 물도 없고 기온이 차가워요. 그러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서 죽게 될 겁니다. 간목이 수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고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큰 것이고요. 또 을목인 화출은 간목보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화초와 같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을목이 술월이 태어나게 되면 을목 자체가 약하고 매우 건조하고 차가운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을목 자체가 뭘 해야 됩니까? 존립. 일단은 내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인성이 필요하죠. 인성. 을목의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수가 되는 것이죠. 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술월에 을목은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토한다라고 해요. 메마른 땅에다 물을 대서 땅이 건조하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른 땅을 갖다가 촉촉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바로 또 겨울로 넘어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건조하면서도 어떻다? 기후 자체는 차갑다. 쉽게 말하면 춥다가 되겠죠. 춥다. 춥기 때문에 화초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를 같이 얻고 있어야지만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병으로 따뜻하게 조후하게 되면 을목이 따뜻한 온기를 받아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개수를 쓰고 나중에는 병화를 씁니다. 선계, 후병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간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진술충미토 중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과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와 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 어떤 관계, 양의 관계가 되면서 목은 극하죠. 토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술토는 일간 을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재성이 될 것이고, 재성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오늘은 편제가 아니라 정제가 되겠죠. 정제격이 됩니다. 어저께는 간목은 양이었고 월지도 양이었기 때문에 양대 양의 관계라서 편제격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일간만 바뀌고 월령 자체는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대양, 그래서 오늘은 편제격이 아니라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 중에 있는 지장간 본기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원안적인 정제격이지만 일간은 약하고 재성인 토가 왕하면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제다신약하다 내지는 신약제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이라든가 신약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재성이 많다가 좋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다신약인 것이고, 제다신약인 사주가 운에서라도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생 제다신약으로 살 수밖에 없겠고, 제다신약이 되면은 부옥빈 인이라고 해서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 즉 요즘 같으면 집사 있죠. 옛날로 치면 집사라든가 은행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성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상태에서 관살 운을 볼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 관제 구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인 사주는 어떤 운, 인성 운을 만나거나 아니면 비경 겁재 운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사주 원국 자체에서 비경 겁재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데 원국에서 없다라고 하면 대운에서라도 그런 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은 다시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정제고 이거는 편제. 딴을 실익이 없어. 어차피 전체 재성이 너무 왕해서 일간 자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저것이 뭐 정제냐 편제냐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간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신금은 왕제의 생을 받아서 을목을 극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 신금이 을목을 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선생님 토가 많아서 신금이 매금되니까 신금이 을목을 극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를 생각하세요. 일간이 을목이면은 토 재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금이 있으면 토다 매금이 되든 토다 매금이 되지 않든 칠살이 있으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매금이 됐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일간 자체가 신금이었다라고 하면 토다 매금이 돼서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을목 입장에서는 관살도 안 좋은 것이고 재성도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간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을목에 뿌리를 둘 수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이 왕한 것보다는 제살이 왕한 것이 더 왕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는 비견겁재, 즉
비견이 있어서 을목이 뿌리를 뒀지만은 뭐가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물, 즉 수기가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축중에 있는 암장된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인 것이고요. 묘술화가 된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는 것만큼 조우하는 공력은 크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시 같은 경우에는 수를 봐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화가 있어서 뭘 한다?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최성의 사주가 될 수 있다. 근데 재성이 너무 많은 것은 뭐가 된다?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를 보게 되면 자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병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일단은 술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 건조하면서 기온은 매우 차갑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건조했던 토를 갖다가 윤토라고 하는 것은 토를 갖다가 메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시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병화로서 조우도 할 수 있다. 원래 묘목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 묘목이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조금은 힘이 부족했을 터인데, 이렇게 묘술이 합을 하게 되면은 묘술합화가 돼서 병화의 공력이 묘목으로만 이렇게 생주해 주는 것, 내지는 술중 정화의 병화가 뿌리를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병화가 힘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수기가 조금 부족한 것이 조금은 아쉽고요. 그리고 일간 자체는 묘를 보게 되면은 묘에 뿌릴 정도, 뭐 너무 음간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왕해를 필요는 없으나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생시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화가 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해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묘술합도 될 수 있지만 이제 해묘합도 돼가지고 뭐 일간 자체가 더 스타일력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줄 수 있다.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아까 병자시였을 때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하늘에서 태양이 떠가지고 천하를 밝게 해준다,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조후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조후하는 용도, 즉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 그래서 정해시가 되면은 정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인시는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일간 자체가 묘에도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인에도 뿌리를 둬서 일간이 힘을 얻는 것은 좋지만은 토가 왕한 계절에 연지에 축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월간과 시간에 이렇게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일단 저 토라고 하는 것이 재성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뭐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니까 제왕해서 좋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신앙제왕이라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술월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건조하고, 그래서 땅 자체가 마른 땅이기 때문에 수기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수기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술월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밭에라든가 어떤 화분에 꽃이라든가 화초를 심어 놨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을목 자체가 왕한들 물이 없으면 가을에도 가뭄이 들게 되면은 화초가 말라서 고사할 수 있다. 이거는 무인시뿐만 아니라 기묘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진시라든가 신사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을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제목으로서 용도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을목 자체가 을목을 작벌하는, 을목을 베어내는 용도로서는 절대 쓰지 않고, 경금과 신금을 쓰기 위해서는 뭐 한다? 수를 생하는, 인성을 생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뭐 진중개수, 축중개수를 생하기 위해서 경금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을목이 경금하고 탐합을 하거나 오히려 경금에 의해서 을목이 손상을 볼 수 있다. 이건 뭐 어떤 분들 뭐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관사론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을목은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을 보게 되면은 을목의 뿌리를 상하든가 을목의 줄기가 상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두시고, 이 또한 수기가 좀 있어서
관인상생이라든가 살인상생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신사시 마찬가지로 신금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임오시라든가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개수가 천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임수개수가 지지로 뿌리가 매우 약한 것이 큰 단점이 되겠죠. 임수개수가 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운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등락개갑이 돼서 을목이 간목을 해서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 그리고 간목이 토를 제거시켜주는 거니까 좋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신중에 있는 임수를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나쁘지 않은데, 좀 화의 기운이 좀 들어와서 좀 이런 경우에는 조후만 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나쁘지 않고, 을유시는 갑신시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 이거는 묘유상충하게 되면은 을목의 뿌리인 묘목이 묘유충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니까 을묘시는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